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공간을 경계율은 없나요? 대여를 하려면 교수님이 만드신 영상 그것도 되게 이런 작업인데 오, 우와, 그 네. 네. 이 블렌더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근데 아주 놀랍도록 좋은 소프트웨어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제 한 소프트웨어에 다 녹아져 들어 있어서 아, 이것저것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썼어야 됐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블렌더, 나는 지브러시나 아니면은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 네, 또 뭐 마모스힐 렌더러 네, 여러 가지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아,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나요? 난이도도? 쓰기는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네, 쓰기는 조금 불편한데, 쓰기는 조금 불편한데, 우와, 어, 이렇게 돼요. 쓰기는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동작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네, 리깅이라고 뭐 하지 않나요? 뭐 리깅도 하고, 리트로폴로지도 해야 되고, 뭐 UV 네, 매핑도 해야 되고, 뭐 텍스처 페인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뭐랄까, 개념들이,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초기에
네. 조금 그게 있어요. 진입장벽이 좀 있군요.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 진입장벽을 한 번 넘어서고 나면, 네. 와, 이게 이렇게 좋구나, 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와, 이제는, 이제는 정말, 와, 정말로 개인 창작 시대구나. 네. 이건 옛날에는 스튜디오들이 했었어요. 이렇게 네.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네. 와, 이거를 이제는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고, 네. 여기에 또 요즘에 인공지능이 붙어가지고, 네. 어,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쉬워졌다기보다 너무 단축되어졌어. 진짜 비용 효율과 시간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쵸. 지금 그나마 있는 그 진입장벽들도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좀 포기하는 그런 확률도 좀 낮아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게 그 말이긴 한데 아,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저 스스로도 한번 지난 2달 동안에, 학원에 이제 강좌를 등록을 하고, 네. 들었거든요. 2달, 딱 2달 들었어요. 네. 2달 동안 뭐 새로운 도구를 배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뭐 아는 게 다 새로운 용어고 개념도 다 새로워서. 네. 음, 근데 딱 2달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 게임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어, 그, 또는 또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션 또는 뭐 음, 캐릭터를 만드는 그 것들이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조금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용어들이 이해가 돼요.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어떠한 그 오브젝트 중심으로 디자인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 그것 중심으로 즉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 디자이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파이프라인 디자이너로 이제 디자인의 롤이 바뀐다고, 네. 어, 그렇게 돼서, 파이프라인 디자이너는 뭘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그 파이프라인 디자이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이. 네. 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라이노에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면 그 데이터가 무언가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 인공지능에서 또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뭐 렌더러로 가고 또 다른 뭐 어, 애니메이터로 가고 네. 그런 그 흐름이 그러니까 각각 뭔가 되게 잘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리고
그 디자인은 이제 파이프라인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제 요즘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데, 네, 화면을 좀 보여주면, 네, 완전 신세계 같아요, 신세계. 어, 여기 보면, 네, 이런 것들의 개념이 파이프라인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있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나간다는 게 이제 이건 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 바깥으로 벗어나서도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이 요즘은 굉장히 대중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도 네, 이런 모듈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맞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어떤 모듈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정말 오픈 소스 개념인 것 같아요. 음, 음, 노드 형식으로 뭔가를 음,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파이프라인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아, 그쵸. 노드 박스도 거의 노드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노드가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안쪽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API라든지 외부의 라이브러리 음,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끌고 와서 음, 뭔가 나만의 조합을 만드는 음, 그거를 디자인이라고 이제는 불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개념이 굉장히 조금 과거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훨씬 창의적으로 변화시켰네요. 자유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해서 이제 공학적인 지식들이 필요 없고 완전히 너무 음, 필요하지만 네, 공학적인 지식이 어떤 그 선만 넘으면 음,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공학적인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대 음. 그런 시대가 왔다. 음, 그리고 아, 인공지능을 뭐 전공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음. 그런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지. 아, 맞습니다. 이게 진짜 보니까 어,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조금 아이디어가 있고 좀 창의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이제는 좀 그 장벽만 조금만 넘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코딩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좀 맞아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게 그렇죠. 너무 드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전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 없이 이제는 진행할 수 있는, 음,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도파민하고도 관련이 있긴 있는데, 네, 어, 이게 되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런 유저나 크리에이티브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되는 거야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갭이 엄청나게 커요. 자책에 대한 갭. 자, 이거 되는 건데 왜 나는 못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막 도파민이 뭐 분출되면서 이거 이제 그만큼 또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여행 가고 잘 나가는 네, 걸 보는데 자기 자신은 못할 때 굉장히
감정적인 폭발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막상 해보면 또 이게 또 막히죠. 적어도 은근. 힘들죠. 그래서 이거 왜 이게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맞죠. 차라리 이게 진입장벽이 넓어서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할 수 맞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면 더 자괴감이 더 심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맞아요. 자괴감 딱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자괴감이 심해요. 연예인처럼 아예 그냥 근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 그 책은 어떻게 다 보셨어요? 네, 저 아직 9장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 네. 책은 나는 네. 지금 7장 읽고 있네요. 9장, 아, 7장까지 못 갔고 7장 읽고 있는 어, 도파민형 인간 여기 읽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진짜 어떤가요? 두 분 책?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로 그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수동 모드, 자동 모드 네,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형 소비자를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방법과 네, 자동형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쇼핑몰은 근본적으로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해서 에너지를 쭉 빼놓게 해라. 또 진짜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려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는다고.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고, 또 인지 부조화에 대한 얘기도 재밌었던 게, 네, 광고에서는 이거를 사면 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막 이제 인지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네, 그거를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신 승리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의 이유를 스토리텔링을 해내고 있고, 그 스토리텔링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결국 운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인지 부조화에 대한 마케팅 전략들. 뭐 구매는 쾌락에서 고통을 빼면은 구매다라고 나오고. 맞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같이 다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백화점 그거는 전 그게 좀 제일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 그 음, 시계를 없앤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그건 흔히들 음, 알려졌었잖아요. 일부러 시계를 안 둔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길을 속 빼두는 그거는 이게 정확히 그 전략이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느꼈던 게 저는 제가 그냥 백화점 이런 데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음. 백화점만 가면 기가 쪽 빨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백화점 가면 그래. 기가 빨린데 항상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할 때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음,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철저하게 이게 전략적으로 설계된 거고 정확히 그거에 맞게 느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엑스 갔다 왔는데 또 느꼈어요. 코엑스 진짜 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길 찾는 과정에 막 온갖 삐까뻔쩍한 브랜드들이 옆에 막 있고 음. 그 중간중간 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예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기가 빨라가지고 중간에 쉬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의자 하나 없으니까 쉬려면은 돼요. 거기 카페나 뭐 음식점 이런 데 가야 되고 그런 게 진짜 참 이거 읽고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더라고. 예, 음. 그 여기 이제 사장의 노스텔지아 마케팅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나 이런 뭐 조금은 힌트만 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이번에 그 아이패드
많이 인터넷에서 회자된 아이패드 광고요? 광고에서도 예, 네, 네, 봤어요. 맞아요. 네, 봤어요. 플러스가 쫙 누르는 거. 네, 그것도 결국은 이 노스탈지아 마케팅 쪽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완전히 대실패를 해버렸죠. 그리고 광고적으로는 완전 실패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그 뒤에 보면 구장을 보면 이제 그 실패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나 구정 못 봤어. 네, 구장이 소통에 관한 얘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이패드가 실패한 이유가 그런 어떤 교수님 말대로 그런 전략에서 생각한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아이패드가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과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잖아요. 음, 근데 그 예술가들이 가장 그 소중히 여겼던 기존의 어떤 도구들이잖아요. 창작 도구들. 거기에 다 음, 있던 게. 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게 막 부수고 이러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이거는 소통이 완전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이더라고요. 음, 그들에게 어필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실 창작자들에게 그거는 보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림을 그린 사람은 계속해서 연필을 잡고 음,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전자음악이 있어도 키보드를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키보드로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악기들이나 이런 장비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음, 훅훅 이렇게 이거 아이패드로 다 대체한 것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존중이 없고 설득력으로 안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거죠. 소통의 문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게 놀랐던 게 제가 그때 저번에 이제 독서 토론 때 얘기했던 제가 그때 이걸 읽고서 이제 느낀 게 설득이나 소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심형 뭐였죠? 심상 모델? 그 이름 음, 있었잖아요. 그걸 네, 결국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또 뒤쪽에. 결국에는. 음,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도 막, 그, 되게 놀라웠던 게, 어, 효과적인 소통은 승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상대방의 코트에 공을 넘겨주는 것이 목표인 테니스 랠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승부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오랫동안 코트에 공을 넘겨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넘겨주려면 뒤에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잘 치는 손은 무슨 손이고, 그 사람이 잘 치는 각도는 무슨 각도인지 알아서 거기에 맞게 공을 보내주는 것이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되게 확 또 이게 상기되면서 와닿았고 너무 재밌는 비유라고 느껴지고 진짜 좋았어요. 그게. 음, 이 책이 그, 너무 좋은 게 그 8장 부분 보시면은 뒤로 읽을수록 재밌으실 거예요. 음, 이게 그 상반되는 개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설득해요. 이게 보면 장을 넘어갈수록. 음, 왜냐면은 여기서 그 전에는 새로움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 새로운 것에 반응하고 그런다. 근데 뒤에 나오는 거는 음, 익숙한 걸 선호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각 장마다 어, 다 상반되는 개념을 각자 설득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8장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그 음, 두 가지의 상반된 그 각 목차에서의 상반된 개념들을 다시 끌고 와서 이걸 다시 상기시켜서 이것들은 상반되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준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조율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가이드를 해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영리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리한 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책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이 목차를 다시 좀 뒤로 가서 목차를 다시 보고 이 목차들의 하는 얘기들에서의 어떤 좀 이해가 안 갔던 점이나 모순점이나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되짚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좀 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래서 좀 음, 읽는데 되게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 책은 보면 이렇게 알아서 이런 그거를 자기가 중간에 짚고 넘어가 주니까 되게 음, 읽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음.
그러니까요. 이 책은 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많이 배울 점이 많고, 음, 이거는 정말 많이 주변에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이 올해 나온 책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아, 아직 아닌가요? 작년인가? 언제, 제가 이걸 신책이라 상관 아니었어가지고. 음, 그럼요. 아, 이게 2021년에 나온 책이네요. 꽤 됐네요. 네. 근데 많이 몰랐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이 책은 근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평소에 계속 이제 그 책 관련된 그 디깅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책들을 보면 신간은 좀 적잖아요. 음, 그 이유가 뭐 신간도 있긴 한데 좀그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뭐 신간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그 후보에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음. 근데 뭐, 지금 뭐, 신간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좀 신간에 대한 믿음이 좀 없어요. 일단 음, 왜냐면은 신간은 지금 사실 그 뭐지 그 이 도서 시장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책이 신간이나 베스트셀러가 노출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은 책을 발견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이제는 지금 보면은 뭐 트래픽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국 다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 자리를 음, 돈을 많이 내거나. 근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유튜버들이 거의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음, 또는 뭐 유튜브에 많이 출연한 사람들이 많이 뭐 나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음, 좀 뭔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루는 사람들이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신간이나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책들 음, 그래서 좀 계속 디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네 여기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에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또 의존해서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적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음, 조금 아이러니 우리가 진짜 우리 할 수 있는 게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저도 저도 이런 거를 보고 좀 그 느끼는 거는 같아요. 이게 저는 아예 이게 대처가 안 되는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도. 알아도, 네. 왜요? 왜냐면 음, 이게 그 일단 그 이게 이걸 알아차리려면은 그 전두 여부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되게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거 자체가 마케팅에서 그런 여유 시간을 주는 마케팅은 드문 것 같아요. 일단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뭐 타임세일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 자체를 그런 그 메시지 안에 어떤 그 포모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물론 저희가 관심 없는 거를 봤을 때는 그거를 금방 인지할 수 있지만 진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애초에 느끼는 것이 도달이 되잖아요. 저희한테 알고리즘으로 광고 자체도. 그렇죠. 그럼 그럴 때 그런 문구를 보면은 그거는 진짜 맞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음, 그래서 진짜 이 마케팅 문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 80%만 쓰는 거랑 20% 있는 거랑 이 둘 중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그 군이 주어지지 않고 저에게 하나만 주어지잖아요. 최적의 하나만. 음, 그 상황에서 인지가 저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그냥 뭐 단면적인 미디어로만 주어지는 마케팅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음,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저희 오감으로 느껴지게 하는 뭐 팝업 스토어가 될 수 음,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케팅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아예 인지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게 그걸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서 그게 그랬는지 사후 판단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음, 자리에서 즉각 이건 마케팅 이런 으로 인해서 내가 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정말. 그렇죠. 네. 그럼 뭐 나는 그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사례들 네. 네,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은 욕심도 좀 생겼어요. 네.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원주님이나 진우님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주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저는 그게 이제, 이게 요즘 광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장의 이제 소통 부분인데 이제 보통 기아랑 이제 안민들 이제 그런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전체 광고하는 것보다 한 대상을 한 사람을 이제 집중하더라고요. 한 사람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농구 선수 전원을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 농구하는 그냥 하나의 사람, 청소년 한 운동선수만 하니까 되게 공감을 많이 일으킨다고 느껴지도 저도 공감했고, 그런 거를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공을 영화에서 만들구나, 주인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 뭐, 요즘 말하는 뭐, 나 혼자 산다나 뭐, 그런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마케팅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용을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저는 아직까지 적용하는 건 이제 진흥 반장님 이제 나중에 그런 뭐지 그런 캠코더를 한 사람이 이제 물론 그걸 생각하시겠지만 한 사람이 이제 찍으면서 그런 주인공을 만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진우님은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떠오르는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요? 어떤 사례냐면요. 음, 잠시만요. 김하늘 작가 아시나요, 혹시? 김하늘? 네. 아니요. 이 사람이 폐마스크로 의자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시죠? 그렇게 들으시면. 알아요, 알아요. 폐마스크로 의자 만들어서 개원예대에 나오신 분인데 엄청 한번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이제 근황은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통 아시고. 그렇죠. 저는 계속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의 근황을 계속해서 저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진행을 해나가는지. 아, 지금은 꽤나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뭐 정말요? 네, 팔로워가 9,100명이에요, 이분. 그래서 와, 9,100명이고 뉴욕 아트페어에 이번에 나가고 그리고 되게 많이서 보이네요. 많은 대기업들이랑 콜라보도 하고 되게 많이 작품도 음,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느꼈냐면 음, 그 이분이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새로움과 익숙함에 대해서 둘 다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 둘의 최적점이 골디락스 구간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대중상품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분이 왜 특히나 인상적이었냐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이제 다루는 소재는 사실 되게 낯선 소재잖아요. 폐마스크를 제품화한다는 것도 되게 낯설고 아직도 폐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폐마스크도 하고 폐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그렇죠. 최근에 콜라보한 사람은 한 기업은 CGV인데 폐 스크린을 가지고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재밌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이 그 취한 디자인 전략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읽기 전에는 약간 이분이 좀 창의성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어,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되게 그 기존에 있던 유명한 그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어, 그 디자인을 그대로 그냥 하는데 소재만 바꿔요. 거기다가 음, 그 소재를 폐 마스크로 만든 폐 원단 폐 원단이래. 그 폐 스크린으로 만들 뿐이지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되게 저는 이게 좀 너무 이거는 창의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분이 이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어쨌든 그 기업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아하면은 결국 음, 이런 이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음, 새로움과 익숙함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어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는 임팩트가 큰데 음, 근데 그런 부분을 한 80%의 익숙함을 가지고 소재를 달리해서 20%의 새로움을 줬다는 이런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이 부분 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 이걸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음, 전략을 잘 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겠네. 네. 익숙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네. 특히 이제 음, 그 더 영감이 됐던 거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는 그 아트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 새로운 걸 하는 사람은 늘 설득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도대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은 정말 모든 예술가가 다 할 텐데. 항상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에 음, 대해서 좀, 김하늘 작가가 그래도 영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음.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어,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좀, 저는 뭐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파이바를 계속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음. 새로운 소재잖아요. 이게. 계속 그걸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좀 작업들을, 개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 그래서 그건 이제 처음부터 좀 수익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음, 저는 그걸로 만드는 게 일단 재밌거든요. 왜냐면 소재가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제가 이제 그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이런 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저만의 하나의 미술 도구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들이 이제 설득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를 보는 어떤 실험장 같은 느낌으로 그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 길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지금 생각은, 음, 어, 일단 되게 실험적인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실험적인 거를 좀 많이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실험적으로 하면 당연히 투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완성도나 이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꾸준히 좀 공개를 해가지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판매를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트워크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또 부류가 있잖아요. 그 소수 얼리어답터 그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일단 먼저 어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새로움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좀 쌓아서, 그래서 되게 어쨌든 독특한 걸 하는 그 작가구나, 이 정도 인상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옷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를 주고 저는 그 이후에 틈틈이 그 좀 저도 저는 아예 저 더 큰 틀로 한 80%의 독특한 결과물과 한 20% 익숙한 결과물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일단 실험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든 생각도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을 진짜 싸게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격을 좀 비싸게 팔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좀 고급화 전략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게 주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는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장의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도 제품 판매가 곧 나에 대한 홍보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 정도까지의 가격을 한번 낮춰보는 시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같으면 막 되게 비쌀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되게 싸게 팔고, 그렇게 해서 그냥 되게 그냥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쉽게 지갑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해서 좀 많이 알리고, 그 이후에 계속 실험을 하면 또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가치가 높아지고 하면서 좀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건 방법이겠네. 네. 가격을 결정하는데 교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네. 가격을 결정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설득은 이미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 재활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 맞아요. 있었던 네. 제품들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환경을 어떻게 보면 살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면도 또 살린 거고. 그래서 그 설득은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필요하다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축제를 많이 다니까 요즘에 경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네. 이게 경매를 하니까 진짜 필요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싸도 이제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자기한테. 근데 이제 싸면 근데 살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경매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좀 재밌고. 재밌네요, 되게. 네,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진우반 형님 생각했던 기준보다 만약에 올라가면 좋고, 근데 올라갔는데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에 파시려고 했는데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그렇게 올라갔는데 5만 원에 또 팔면 또 좋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자기도 비싸게 생각했는데 또 괜찮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본전은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홍보 수단으로 돈은 사실은 조금 하긴 힘들 것 같긴 한데, 경매를 하면은. 저도 그거 되게 홍보수단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갑자기 뜬 아이디어가 뭐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뭔가 그 작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경매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게 자칫하면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경매라는 포지션 그 행위 자체를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그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거를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만 제가 가져가고 그 5만 원 이후에 벌리면 넘어서 만약에 경매금이 커져서 그 이후로 넘어간다, 나머지 다 그냥 그 옷 재활용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다 그냥. 그 기부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챙겨지는 게 제가 어쨌든 하고 있는 그 작업의 맥락과도 일치를 하면서 그걸 강화시켜 주잖아요, 이미지를. 음, 그걸 강화시켜 준과 동시에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 경매의 금액이 높아지면서 작품의 값어치가 겉에서 봤을 때 높아 보이는 것도 두 가지가 같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작품의 값어치가 높아지게 보인다는 것은 곧 작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추후에 나오는 결국 어떤 상업적 제품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함께 가격의 설득력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음. 행위가. 이거 되게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지켜봤을 때 좀 네. 안타까웠던 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럼 좀,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아, 그것도. 그런가요? 그럼 막 오히려 막 100원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기가 작품이 원래 더 비싸게 팔던 건데 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가격이, 경매를 약간 이윤의 수단으로 보면은 싸게 팔리거나 그러면 힘든데, 근데 아예 경매라는 거를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매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서 써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작가가 직접 경매를 제안해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팬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없잖아요. 음, 그 경매해주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있, 아트워크들은. 있는 건. 왜냐면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그 작가들은 안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미술계에서는 그런 경매 이런 거를. 왜냐면 너무 그 이윤 추구로 또 아예 가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돈 세탁하면, 돈 세탁. 돈 세탁 그러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윤 추구로 이용하는 거 진짜 좀 위험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너무 이미지가 진짜 완전히 돈 밝히는 작가 이렇게 해서 돼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이용하면은 되게 그것도 재밌겠네요. 예. 아, 음. 저는 이제 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릴까 봐 좀 그게 걱정이 돼요. 네.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음, 터무니없는 가격에 처음에 팔릴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파는 게 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안 팔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가격. 필요해야지 자기들이 사기도 사고. 근데 그쵸. 너무 싸면 근데 사긴 사더라고. 저렴하면. 저는 테슬라도 그렇고, 이, 이 기, 이거 기업 행위 자체를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상품팔이에만 집중하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작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완전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짜, 일단은 더 크게 그 상품을 파는 것이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작가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성으로 영리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대중을 상대로 또 파는 것도 좋지만 또 나중에 뭐 기업이나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 그런 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일부가 될 수도 있죠. 그 소통을 항상 꾸준히 해야 되겠네요. 여기 구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구장에 큰 여기 재밌어요. 305페이지에 좀 놀랬던 게 이게 저도 이 문양이 그 뭐지 나치 네, 문양이 맞아요. 스와스티카 문양이 처음 알았는데 그게 좀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각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뭐지 나치즘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심, 애플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이 소통이라는 건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예. 이게 특히 이게 여기 나오는 게 1대 다소통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소통은 음, 이게 난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지금 가족이랑 1대1 소통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음, 이렇게 일반 메시지를 심지어 이렇게 상호작용적으로 많이 주고받을 기회도 적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걸로 간헐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브랜드의 특성상 그 다수의 어떤 그 생각이나 다수가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를 딱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저는 그걸 성공시키는 게 더 신기해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번 광고를 성공적으로 잘했잖아요. 음, 지금까지. 애플이 광고가 망한 사례는 지금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 오히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성공했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음. 신기하고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근데 전략은 아니겠죠, 애플의? 애플은. 그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가? 네, 이거는 좀 전략이라고 했더라도 음, 너무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음, 모르죠. 모르긴 하죠, 진짜. 음. 그들만 알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큰 기업이니까 설마 그렇겠나 싶긴 한데 하긴 근데 요런 또 여기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나치즘 그런 사례로 그런 문양을 한 거 보면 이게 조금 이 다수를 상대로 다 설득시키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경매하실 때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 인스타그램에 항상 그거 요즘에 소통 많이 하시나요? 아니 페이스북에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아니, 지금은 소통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는데, 음, 소통을 할 때에 대한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아이디어도 좋다. 그런 만약에 그런 소통은 이제 그 알려주시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이 거죠 주로. 주로 페이스. 인스타그램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음, 그렇군요. 요즘에 근데 캠코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TV에 보니까. 그러니까 더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때 봤던 이제 좀 왠지 홍콩 영화 그런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캠코더. 캠코더마다 그게 다 달라요. 음, 감성이. 그리고 저는 지금 캠코더 이거 좀 그 제품 개발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좀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테이프 쓰는 캠코더 있잖아요. 테이프요? 네. 원래 테이프를 넣어서 아, 캠코더를 쓰잖아요. 아, 녹화할 때. 근데 예전에,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음, 테이프를 쓰는 캠코더가. 왜냐면 그렇죠. 테이프도 결국 사야 되고, 음, 테이프를 빼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또 테이프에 있는 영상을 또 녹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게 디지털 파일을 변환해야 돼요. 엄청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감성을 살리면서 번거롭게 안 하는 걸 개발하실 예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거를 테이프를 써야 되는 캠코더인데 테이프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이프를 써야 되는데 테이프를 없이. 네. 그래서 막 그 테이프 영상이 나오잖아요. 예, 모니터에 원래 찍는 도중에. 예. 근데 그 모니터에 나오는 그 영상을 좀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냥 녹화하면 되게 그 비디오 캡처를 이용해가지고 음,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있긴 한데 일단 너무 비싸요. 막 20만 원대 이러는데 음, 그리고 막 화면이 쓸데없이 달려 있어가지고 막 화면이 두 개 달고 있고 막 되게 거추장스러운데 저는 그거를 좀 되게 좀 경량화시키고 음, 또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좀 사람들이 진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게 음, 개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의를 해봤거든요. 설계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근데 보니까 한 2, 300이면 그래도 다 만드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아예 그냥 하우징 같은 경우는, 하우징이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하우징을 저는 아예 그냥 3D 프린터로 좀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하우징이 어떤 걸까요? 그, 원래 기계잖아요, 그게. 그 기계 아, 겉에, 원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하려면은 그 공장에다가 아예 맡겨야 되거든요. 그 플라스틱을 어, 받으려면 엄청 비싸요. 그럼 뭐 엄청 몇 천 개, 몇만 개 단위로밖에 생산이 안 돼서 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음, 많이 들고. 음.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제가 3D 프린팅으로 그거를 예. 하우징을 만들어서 아, 그 안에 그 설계해 놓은 그 주문 제작한 PCB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음, 그렇게 조립을 해서 팔면은 이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건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게 아, 지금 그러면, 네. 아마존 그런데 올리면 되는 거.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막그 해외 커뮤니티도 많이 보거든요. 레딧 이런 데도 다 살펴보는데 그 캠코더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그걸 사람들이 다 찾는데 마땅한 그게 없어요. 다 없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다 음, 그걸 그게 왜 없냐고 막 다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빨리 네, 선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려는 사람도 없어 보여요, 별로. 왜냐면 음, 이게 사실 애매한 게 그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되게 경쟁력 없어지는 게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막 몇만 개를 막 팔고 이럴 정도로 음, 캠코더를 그렇게까지 막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막 매니아틱한 시장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해결책이 저는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생산 수량을 낮추고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사실 기능적인 거라 막 그렇게 막 미려한 외관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음. 이게 근데 누가 연예인이 한번 써주면 엄청 그런 게 폭발적으로 그게 또 수요도 증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진짜 대박이긴 한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그거 만약에 만들면은 진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 모아서 생기면은 음, 그거를 만들어서 한번 일단 시제품을 사람들한테 테스트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또 제가 하려는 그 방향성이랑 너무 일치하는 게 제가 이제 캠코더 사용을 쉽게 해준다. 이게 약간 정체성이잖아요. 포지셔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랑 너무 일맥상통하니까 그 제품의 결이. 어, 이게 근데 테이프로 하는 거랑 그냥 이제 기존에 이제 테이프 말고 그냥 뭐죠? 그냥 SD 카드라 해야 되나? 네. 그거랑 그게 다르다고 하신 거죠, 감성이. 달라요. 예. 어, 왜냐면은 그 SD 카드나 하드디스크 쓰는 그 디지털화가 이미 되어서 녹화가 되는 제품들은 다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고요. 2000년대 이전에 나온 것들은 다 테이프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이프로 쓰는 것들은 아예 쓸 수가 2000년대 이전에 나온 거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음, 테이프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데 2000년대 이전에 나온 것들 중에서도 감성이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음, 그 미니진이 뮤비로 찍었던 것도 이번 뮤비 말고 저번 뮤비에 찍었던 것도 테이프로 찍는 카메라였어요. 캠코더였어요. 아, 네. 예. 그래서 테이프 캠코더를 찾는 사람이 은근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불편해요. 그 사람 왜냐면 컴퓨터도 막 개조해야 되고 녹화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되게 번거롭거든요. 돈도 계속 만들고. 근데 이게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테이프 감성은 살리면서 그러니까 테이프로 하면서도 테이프 근데 구할 수는 있나요? 테이프 구할 수 있어요. 아, 테이프는 구할 수 상관이 있-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간소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테이프 그냥 이제 이게 좀 테이프로 하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되죠. 녹화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뭐지 카메라 그 필름 카메라처럼. 그렇죠. 테이프는 그뭐 정해진 게 있죠. 한 테이프마다 보통 뭐 90분 이런 식으로 뭐 예, 그리고 또 그게 녹화할 수 있죠. 덮을 수 없는 거죠. 덮을 수 있네. 아, 못 덮죠. 예, 못 덮죠. 아, 못 그러니까 덮고. 이 네. 희소성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감성을 살릴 수 있어. 그 무슨 신중하게 찍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 그게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다수는 불편함을 느껴요. 음, 그 감성은 사실 한두 번이고
계속 찍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찍는 걸 아무래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카였다가 디카로 넘어간 게 그런 이유거든요. 필카가 써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감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디카를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시도해보려고 일단은 만드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뭐 이거 그 설계해가지고 모델링하고 프린팅하고 이런 걸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운 좋게.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걸리는 게 없어서 한번 일단 시도는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네요. 하나하나 이제 다 준비가 해놓은 것들이 이제 쓸 수가 있게끔 됐네.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게 됐네. 진짜 디자인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여기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잘 써먹어요. 네, 성실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다 가능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싸디 덕에 진짜. 아, 그렇죠. 저 오늘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 얘기를 좀 했는데, 참, 네. 적용도 적용이지만, 저는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게 왜 광고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뭐지?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해서, 행동 강화인가? 네. 행동 강화. 그거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맛집 같은 데도 사실은 이제, 이게 맛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 맛있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이제 가게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서도 그게 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맞아요. 해물빵 칼국수 먹었는데 그 옛날에 그 만두가 맛있게 먹었던 수제 만두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굳이 다른 맛집도 있지만 맞아요. 이 익숙한 게 진짜 커요. 그것도. 예, 익숙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요즘에 그거 이제 여기 공감 브랜드라고 하니까 이제 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대 의대생 그 이제 그러니까 딴 얘기긴 한데 이게 그때 이 의대생 이 살인 사건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 319페이지 그 이제 하나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그 공감을 하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거는 구체적인 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예. 음, 예. 그거 이제 그 서울대에서 그 갑자기 왜 나왔지? 아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 유니세프 그런 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네. EBS 네.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진짜 그거 다 마찬가지죠. 진짜. 예. 그거를 보고 이걸 알고 보니까 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좀 네.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교수님 듣고 계실까요? 교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네, 잠시 어디 가셨나 보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일요일인가요? 다음 주 네. 일요일에 그럼 다 읽으면 되는 거네요. 네, 다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많지 않으니까 부담은 안 돼. 그리고 제가 좀 이번 주도 좀 좋은 걸 좀 공유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거를 혹시 항상 어, 좋은 거 공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에 공유해 주시나요? 아니요,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 내각 마케팅은 정말 이 심리적인 부분이랑 그런 우리 내면 소통이랑 뭐 도파민 관련된 책들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게 그 돈이 되는 말의 법칙 저희 초반에 읽었던 거 있잖아요. 음,
거기 나오는 거랑 되게 또 겹치는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을 쓴 사람은 되게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직관들이잖아요. 경험이랑 직관의 합친 결과물들이잖아요. 그게 법칙들이 자기가 세운 게.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풀이해도 결국에는 거기로 또 맞닿는 거 보면은 마치 그 뭐지? 불교에서 나온 것들이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뇌과학이나 양자학학에 나온 것들과 이렇게 맞닿는 것처럼 또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직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결국은 내과학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좀 보여드릴 거는 그 아, 그럼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까요? 조금 이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